나는 그날 아침 형의 전화를 받았다. 얘야, 아직도 놀고 있냐? 우리 회사에 와서 청소라도 해. 적어도 밥값은 벌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조롱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실직한 지 6개월째였고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형, 김민주는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대기업 그룹의 중간 관리자로 안정된 삶을 사는 그는 항상 나를 실패자로 취급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스타트업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망한 후 그는 매번 가족 모임에서 나를 소재로 삼아 웃음을 샀다. 미나야, 너처럼 살면 안 돼. 노력 없이 사는 거 봐.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침묵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했을까? 왜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피곤한 눈,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잃어버린 자존심. 형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나는 그동안 참아왔다. 실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며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지만 가족은 그것을 게으름으로 치부했다. 너만 노력하면 돼. 그 말은 나를 더 깊이 파묻었다. 하지만 그날 뭔가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아니,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기로 했다. 복수는 즉흥적이지 않다. 그것은 계획이다. 다음 날, 나는 이력서를 다시 썼다. 형의 회사, 그 대기업 그룹의 경쟁사에 지원했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면접에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강점이 될 겁니다. 그들은 나를 뽑았다. 입사 후 나는 미친 듯이 일했다. 야근, 주말 출근, 모든 것을 바쳤다. 동료들은 나를 미친년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 목표는 형의 위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형은 모르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들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는 사실을.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술자리에서 나를 화제로 삼았다. 민준이 동생, 아직도 백수래. 불쌍하지, 나는 그 소문을 들었다. 우연히 만난 옛 친구로부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씨앗이 싹 텄다. 복수는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것이다. 나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했다. 1년 만에 팀장, 2년 만에 부장. 어떻게? 나는 관찰했다. 상사의 취향, 동료들의 약점, 회사의 정치. 나는 그것을 이용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좋아하는 커피를 매일 가져다주며 대화를 유도했다. 부장님,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점이 문제 같아요. 그는 내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실수는 은밀히 기록했다. 아니, 폭로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적절한 순간을. 형의 회사와 우리 회사는 같은 산업이었다. M&A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내 역할은 상대 회사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 형의 부서를 조사하다가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형이 뇌물을 받고 납품 계약을 조작했다는 증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파고들었다.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나는 상사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는 나를 신뢰했다. 그 증거를 손에 넣었을 때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었다. 공허함이었다. 나는 형을 파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더 기다렸다. M&A가 진행되면서 우리 회사가 형의 회사를 인수했다. 나는 인수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형의 친구들, 그들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박준호, 형의 절친한 동료. 그는 나를 비웃던 자들 중 하나였다. 나는 그의 업무 실적을 조사했다. 과장된 보고서, 지각 상습. 나는 그것을 상부에 보고했다. 효율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는 해고되었다. 형은 모르고 있었다. 그냥 회사 사정이라고 생각했을 테다. 두 번째는 이성민. 그는 가족 모임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미나 씨, 결혼은 언제 해? 일도 안 하면서 나는 그의 사생활을 파헤쳤다. 회사 내 불륜. 증거는 쉽게 나왔다. 익명 제보로 인사부에 보냈다. 그는 사표를 썼다. 나는 매일 밤 일기를 썼다. 오늘 또 하나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내 마음은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의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독이었다. 복수는 나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형은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M&A 후 그는 우리 회사로 편입되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놀랐다. 너 여기서 일해.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오빠. 이제 동료네요. 그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웃었다. 잘 됐네.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은 위선이었다. 그는 나를 도울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애썼다. 나는 관찰했다. 형의 일상, 습관, 약점. 그는 여전히 뇌물건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 아직. 대신 그의 팀을 분해했다. 세 번째 타겟은 최영수, 형의 부하 직원 겸 친구. 그는 술자리에서 나를 쓸모없는 여자라고 불렀다. 나는 그의 프로젝트를 세버타지드. 아니, 직접 손대지 않았다. 그의 실수를 유도했다. 이 데이터 다시 확인해보세요. 나는 조언처럼 말했다. 그는 무시했다. 결과는 실패. 그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이상해. 너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내 말은 이중적이었다. 나는 이미 그의 상사와 친해졌다. M&A 후 나는 이사로 승진했다. 권력이 생겼다. 하지만 그 권력은 무거웠다. 매일 거울에서 나를 보니 눈이 차가워졌다. 너는 누구야? 나는 스스로 물었다. 복수는 이제 본격화되었다. 형의 친구들 4명이 더 해고되었다. 이유는 다양했다. 성희롱, 업무 태만, 부정행위. 나는 증거를 모았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한국 사회는 법을 중시한다. 나는 그것을 이용했다. 익명으로, 하지만 추적 불가능하게. 형은 나를 의심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불렀다. 미나야, 너 이 일에 관여한 거 아니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 친구들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똑똑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그는 반격을 준비했다. 내 과거를 파헤치려 했다. 실직 기간의 우울증 기록을. 나는 미리 알았다. 그의 행동을 예측했다. 나는 상사에게 말했다. 형제가 저를 괴롭혀요. 과거를 이용해서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과장되었다. 상사는 나를 보호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형은 경고를 받았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왜? 복수가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은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옛날에 한 말, 그것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자정에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하지만 돌아갈 길이 없어. 형의 반격은 실패했다. 대신 그의 뇌물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유출하지 않았다. 동료가 알게 되도록 유도했다. 소문이 퍼졌다. 형은 압박을 받았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미나야, 도와줘. 이건 오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한 일이잖아요. 법대로 하세요. 그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그는 똑똑했지만 나만큼 기다리지 못했다. 그는 임펄시블이 사표를 썼다. 아니, 써야 했다. 회사에서 압력을 줬다. 나는 뒤에서 조종했다. 이제 그의 친구들 모두가 사라졌다. 형도. 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왜?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일부가 되었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너도 그들과 같아.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약을 늘렸다. 상담을 다시 받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형이 떠난 후 회사 분위기는 변했다. 나는 이제 임원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김미나 이사, 무서워. 소문이 돌았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목표는 달성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가족 모임이 깨졌다. 어머니는 울었다. 왜 형제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대답했다. 엄마, 오빠가 먼저 했어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항상. 형은 실직했다. 나처럼. 그는 술에 빠졌다. 친구들은 그를 버렸다. 왜? 그들도 무너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SNS, 지인들 통해. 그는 나를 원망했다. 그년 때문에 메시지를 봤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어느 날 형이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그는 초췌했다. 미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요.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의 상처는 더 깊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왜? 용서는 약함이었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친구들과 함께 너를 비웃었어. 미안, 나는 듣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재취업을 막을 계획. 나는 업계 인맥을 이용했다. 김민준, 신뢰할 수 없어요.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친구들이 사라졌다. 너 변했어. 그들은 말했다. 나는 인정했다. 복수는 나를 고립시켰다. 밤에 나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거였을까? 하지만 후회는 사치였다. 나는 계속 나아갔다. 형의 삶은 무너졌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피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지인 통해. 만족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스스로 물었다. 답은 없었다. 복수의 다음 단계는 사회적 고립이었다. 나는 그의 과거를 공개했다. 아니, 유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으로. 이 사람, 뇌물 받은 적 있어요. 증거 없이.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형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나를 다시 찾았다. 너, 이 모든 게 너 짓이야. 분노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오빠가 시작했어요. 그의 주먹이 올라갔다. 하지만 멈췄다. 그는 무너졌다. 울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내 인성 사라지고 있음을. 나는 괴물이 됐어.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왜?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형은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나처럼. 어머니가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나는 대답했다. 엄마, 나도 그랬어요.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회사에서 더 높이 올라갔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거울에서 보는 얼굴은 낯설었다. 이게 나야? 형의 입원 후 나는 방문했다. 병실에서 그는 나를 봤다. 왜 왔어?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말했다. 확인하러.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앉아서 물었다. 오빠, 왜 나를 그렇게 했어? 그는 대답했다. 질투였어. 너가 자유로워 보였으니까. 그 말은 충격이었다. 그는 나를 부러워했다. 우리는 대화했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위선이었다. 나는 여전히 복수를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서 나와 나는 그의 치료 기록을 손에 넣었다. 어떻게? 인맥. 우울증 환자, 재취업 어렵겠네요. 업계에 퍼뜨렸다. 형은 퇴원 후 작은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마저 방해했다. 리뷰 조작, 고객 유도. 가게는 망했다. 그는 다시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도두가 있었다. 멈춰야 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똑똑했다. 반격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나를 고소하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법을 이용했다. 반소. 법정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했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은 아팠다. 하지만 나는 이겼다. 왜? 준비가 철저했다. 승리 후 나는 술을 마셨다. 혼자.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친구들, 그들 중 일부가 돌아왔다. 형을 도우려. 나는 그들을 다시 타겟으로 삼았다. 하나씩. 첫 번째는 박준호. 그는 새 직장을 구했다. 나는 그의 상사에게 연락했다.
주의하세요. 그는 다시 해고되었다. 이성민은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경쟁자를 도왔다. 그의 사업은 실패했다. 나는 매일 내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들이 먼저 했어. 하지만 밤에 불면이 왔다. 너도 그들과 같아. 형은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그의 삶을. 그는 이사했다. 지방으로. 나는 그곳까지 소문을 퍼뜨렸다. 이제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친구 없음, 가족 없음, 일 없음. 하지만 나도 그렇다. 회사에서 나는 외로웠다. 승진했지만 신뢰하는 사람은 없었다. 복수는 양날의 검이다. 나를 배웠다. 형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후 나는 멈췄다. 아니, 멈춰야 했다. 내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성 질환. 의사는 말했다. 쉬세요.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마음이 불안했다. 어느 날 형에게서 편지가 왔다. 미나야, 너 승리했어. 하지만 행복해.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행복. 그게 뭐지?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왜?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복수가 끝나니 공허만 남았다. 퇴사 후 나는 여행했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바다를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답은 없었다. 형은 여전히 살아갔다. 어렵게. 나는 가끔 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다.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 마음속 갈등은 계속되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다. 돌아와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회사 설립.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또 누군가 배신하면? 형과 다시 만났다. 우연히. 거리에서. 그는 나를 봤다. 미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멈췄다. 오빠.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다. 그냥 스쳤다. 그 후 나는 일기를 그만 썼다. 왜? 더 쓸 게 없었다. 하지만 밤에 질문이 떠올랐다. 이게 정의였을까?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되돌릴 수 없이. 새로운 회사에서 나는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배신할 수 있어 그 생각이 지배했다. 형의 소식이 들렸다. 그는 재기했다. 작은 사업. 나는 방해하지 않았다. 왜? 지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성공 소문이 들리자 불안이 왔다. 다시 시작하나 나는 관찰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았다. 내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친구 없음, 가족 없음. 어느 밤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나야, 만나자. 나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카페에서 기다렸다. 나는 갔다. 왜? 호기심. 그는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내 잘못을. 나는 웃었다. 차갑게. 늦었어요.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
나는 생각했다. 끝났나?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 내 마음속에. 이게 옳았을까?